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소환 조사 무시를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김 전 차관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소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를 못하는 거죠. 진상조사단이. 네, 이 강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진상조사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여성을 변호했던 박찬종 변호사를 전화 연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아, 예. 네, 이 사건 이 씨죠. 이 씨의 변호사를 맡았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재수사 때에 2014년에 네. 그 처음 수사에서 경찰에서 무혐의, 그 이견으로 송치해서 검찰에서도 무혐의. 네. 그래서 이제 재수사 단계에 그 고소장을 제출할 때 제가 대리인이었지요. 2015년 그 그러니까 당시입니까? 피해자가 네. 그 사이에 경찰과 검찰 그 1차 수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네. 정신적 엄청난 충격을 받고 네.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할 상황까지 빠져가지고 예. 예, 그런 심리 상태에 빠졌으니까 그 가족들이 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된 이상 반드시 재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고소장을 내가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그때도 그마저도 2015년 1월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버렸죠. 자, 그러면 이게 사실 피해자가 참 말씀하기가 어려웠을 거. 지금 말씀하시면 극단적 선택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 뭐 피해자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 자주 만났죠. 결과를 보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든가요? 지금 이 사건을 말이죠. 네. 원주에 있는 그 윤중철 씨의 네. 그 별장에서 성접대가 있었다. 그게 동영상이 있는데 네. 그 동영상 속의 인물이 네.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1차 수사에 경찰과 검찰에 그걸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데 무혐의. 예. 저는 말이죠.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동영상이 어떻게 유일한 증거냐.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날 그 별장에 갔고 그 별장에 간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김 차관도 그 별장에 이르렀다고 하는 여러 증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동영상을 없으면 그러면 유죄 증거를 할 수 없느냐. 그리고 그 동영상도 네. 조금 실루엣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건 저 피해자 이 씨가 말하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동영상 속의 인물도 그 김학의 차관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렇죠. 동영상이 주 증거가 아니지요. 근데 일반에 그걸로 잘못 알려져 가지고 동영상이 예를 들어서 희미하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실제로 증거는 충분해요. 실제로 증거는. 저희가 변호사를 하지만 그 동영상 이런 게 있는 증거가 있는 성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진술의 일관성만 있어도 대부분 인정했잖아요. 검찰이. 성범죄 말고도 모든 범죄에 그렇죠. 말하자면 그 피의자가 부인할 때에 그게 뭐 동영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건에 동영상이 어떻게 다 성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관성도 있고 동영상 누가 봐도 그 김학의 같은데 검찰은 왜 그렇게 수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 다. 그걸 앵커께서 판단하시면 되죠. 저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고위 검찰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휘일 가능성도 있고 또 김학의 전 차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아주 철저한 변명도 하고 변론도 했겠지요. 로비 같은 것도 했다 이런 말씀이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 그걸 봐주나 참 싶기도 한데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유 중에 하나는 말이지. 그 피해자가 그러한 그 폭력적 성접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 강간인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 기간이 꽤 지속됐어요. 원주에서만 있은 것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행위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그게 말이지 그렇게 일종의 그 폭력적 행위를 당했다고 한다면 탈출하든지 신고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윤중천 씨하고 네. 경제적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고리에 연결돼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검찰이. 네. 그게 말이죠. 예. 이게 공간적으로 그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니까 이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어디 도망 못 간다 이거야. 협박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서울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 일정 공간을 절대 벗어날 수 없고 네. 이게 뭐 이 가끔 말이지 권총 갖고도 협박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 완전히 공포심에 휩싸여 가지고 그 울타리를 못 벗어난다 이거죠. 포로가 된 거죠. 포로. 그런 것들을 검찰이 무시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렇죠. 오히려 말하자면 왜 신고 안 했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로가 어떻게 신고를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포로가. 그렇죠. 그러면 포로된 상태. 요번에 그 검찰 그 진상조사단이 소환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거 출석을 김학의 씨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이게 검찰 조사위가 뭐 아까 방송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강제 수사권이 없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기록과 그리고 피해자를 한 번 더 불러가 확인을 하고는 검찰에 기소하라고 명령해요. 기소하라고. 기소를 그러면 현재의 증거를 갖고 공소시효가 기소하라, 지금 많이 지난 거 아닙니까? 2007년 8년이면 아니 지금 뭘 또 새로운 걸 찾아냅니까 그걸? 특수관관이면 되긴 한데 지금 일부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네. 거기에 피해자 일관된 진술까지 합하면 그날 그 자리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뭐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시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증거들이 지금 명백하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단에서 검찰한테 기소 명령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네요. 저도 지난번에 고소했을 때 그 담당 검사에게 그 일은 얘기를 했어요. 기소 그냥 하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그랬죠. 네. 하여튼 뭐 지금 참 어쨌든 간에 명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제한이 돼 있어서 변호사님 밝혀져 있다니까. 밝혀져 있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 별장에서 그 일이 분명히 있었고 동영상 속의 주인공은 김학의 전 차관이고 동영상을 무시하더라도 거기에 폭력적 성접대를 강요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 일관된 진술과 주변에 여러 증언들이 있고 뭘 더 이상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 방송을 좀 변호사님 연결을 좀 그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